자, 오늘은 팔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러쉬에서 스컬핑해서 팔 만들기를 진행을 해볼 건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일단 먼저 그 팔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보고 할게요. 팔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몸통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몸통이라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쪽에 뼈가 있는데, 뼈가 이게 쇄골이 여기 있고 목뼈가 이쪽에 있고, 이게 목뼈를 기준으로 해서 목이 이렇게 있고요. 목 뒤끝 내려오겠고, 이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팔 뼈를 잡아주고 있는 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 있는 거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쇄골이라고 합니다. 빗장뼈라고 합니다. 여기가 뒤에가 견갑골에서 그 저거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견갑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형 형태로 돼서 등 뒤쪽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 왜 그러는 거냐면,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형태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얘네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 밑에 쪽에서부터 해서 팔뼈가 이렇게 옵니다. 뭐야, 색이 왜 안 붙겠지? 네,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여기 위쪽 팔뼈, 그리고 이제 밑에 쪽 팔뼈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팔뼈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람 손이 이렇게 있을 때, 뭐지? 나 오늘 그림 되게 잘 그려지는데. 자, 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그 엄지손가락 쪽으로 오고 있는 뼈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여기는 손목 뭉치라고 해서 손목 뼈들이 뭉쳐져 있고요. 그 이쪽에서 엄지손가락 뼈 나가고, 검지뼈 나가고, 뼈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끝에 쪽에 이게 툭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팔꿈치 쪽 뼈예요. 이거를 자뼈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받침뼈. 이거를 노뼈라고 그래요. 노뼈. 노 알죠? 노.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뒤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하면서 이게 트는 거 있잖아요. 이 배 방향 바꾸기도 하고 노져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그 노자의 노뼈예요.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은 엎침이랑 뒷침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뒷침 상태인 거고, 엎침 상태는 이렇게 되는 게 엎침이에요.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면 요게 이제 엎침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이게 이 위쪽까지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이게 엄지가 이쪽으로 오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그러면 이게 엄지가 이쪽으로 나가면 그러면은 뼈가 이렇게 뒤집히는 거였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요렇게 되기보다 좀 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뼈가 이렇게 돼 있고 노뼈가 여기 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뒤집혀 있어요. 이 상태가 뒤집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보이게 해야지. 자,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면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손등이 정면을 향하고 있다? 이러면 뼈가 이렇게 뒤집혀 이렇게 엇갈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바닥이 앞쪽을 보인다. 이렇게 손바닥이 앞쪽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 11자가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자료 같은 거 찾을 때 뼈가 11자로 돼 있는 상태로 보이게 하려면은 이렇게 손바닥이 앞쪽이어야 손뼈가 11자로 정면을 보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이 뼈를 따라서 근육이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앞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그린다고 했을 때 사람이 정면으로 서 있을 때 이렇게 서 있고 우리가 사람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주먹을 쥐고 있을 때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편할까요? 아니면 이게 편할까요? 보고 있을 때 사람 이렇게 그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거 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하다못해 사람 손을 편다고 해도 요 정도로 요러고 있지. 왜냐면 이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게 편하다라는 거고 편한 거가 기본 자세라는 말이에요. 쫙쫙 펴가지고 이렇게 기본 자세가 아닌 상태로 있는 건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고 그게 왜 불편해 보이는 거냐면은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행동대로 모델링을 만든다? 라는 건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걸기 전에 편한 자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도 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기본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이 앞쪽으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모델링 할 때 인체 모델링 할 때 크게 두 가지 있거든요. A자 이걸 A자 타입이라고 해요. 그리고 T자 이걸 T자라고 합니다. 근데 A자와 T자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는 T자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이거를 리깅 작업을 할 때 캐릭터 셋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왜냐면 드래그해서 선택하기 편해요. 이거 기울어져 있잖아. 드래그해서 하면 이렇게 되거든. 이상하다. 근데 이거는 네모로 이렇게 딱 하면 딱딱 되잖아요. 네모 편하거든요. 이게 영역으로 이렇게 선택하기 편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나중에 이제 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본 위치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하는데 이게 딱딱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편해요. 다만 이거는 문제가 뭐예요? 아까 말했죠. 자세가 편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때 당연히 그 편하지 않은 상태로 만든 걸 편하게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바꾸고 나면 어색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A자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야, 이거는 만드는 데는 좋긴 한데 사람들 평소에 팔 내리고 있는데 올린 상태에서 만들어서 내리면 이상해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게 된 거고, 옛날에는 막 저거 두 개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왜 오른쪽이 마야 쪽 그거고
마야 쪽 기본형이고 왼쪽이 그 맥스 쪽 기본형. 그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라고 그러거든. 맥스 그 뭐라 그래? 바이패드. 이거는 마야 쪽 기본 그 저 뼈대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 기본 뼈대. 그 마야 쪽은 인물 기본 뼈대를 기본 제공하지 않거든요. 마야 프로그램 내에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뭐 족보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구조가. 그래가지고 요 구조대로 이제 지브러시에서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만들어 보기 전에 간단하게 근육 얘기를 먼저 하자면, 근육 그게 많이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뿌려냐.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위쪽에 있는 이 근육을 뭐라고 하냐면, 이 근육을 우리가 어깨 근육, 이게 삼각근이라고 해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정면에 보이게 되는 이 근육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거를 이두근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 근육이 안쪽에 그 피부 조직을 걷어내고 보면 이게 좌우로 두 개로 갈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 삼각근은 이게 세 개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바디빌더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쪽 근육은 이제 요렇게 들어가는 근육이 있고요. 아까 전에 뼈대로 따라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 이쪽에서 출발하는 이 근육들이 그거예요. 그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근육. 그리고 이 안쪽에 요쪽에 있는 게 손가락을 그 주먹을 쥐는 근육, 손을 펴는 근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먹 쥐는 근육이 당연히 손등 쪽으로 연결돼 있고요. 저 뭐라 그러지? 주먹 쥐는 근육이 손등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손등 쪽으로 들어가는 건 보라색 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노란색 쪽에 이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노란색 뼈에 이어져 있는 근육이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손등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다. 나뉘는 거 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쪽 근육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뒤에 있는 근육은 따로 그려봅시다. 뒤에 있는 근육은 삼각근이 이렇게 있을 때 뒤쪽에서 보면은 여기가 팔꿈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고, 이게 팔꿈치를 기준으로 요 위쪽에 있는 근육이 이게 삼두박근입니다. 세갈래근이라고 해요. 왜 세갈래근이냐면 하나, 둘, 그리고 셋. 안쪽에 하나.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팔꿈치에서 새끼손가락까지는 이게 뼈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이거 다 뼈예요. 그리고 요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손등 쪽으로 가는 근육. 여기, 이쪽이. 여기가 손바닥 쪽으로 오는 근육.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있다면 새끼손가락이 이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 그죠? 이쪽이 손바닥이죠. 그러니까 이쪽 근육. 아까 전에 말했던 이쪽 안쪽. 이게 이쪽에 오게 돼 있고, 아까 전에 봤던 이 녹색 근육. 이게 손등 쪽, 바깥쪽이 되는 거죠. 이쪽.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브러시 가가지고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하게 이제 그 덩어리 공 하나 꺼내가지고 팔 크기가 될 정도로 길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좀 늘려가지고 팔 크기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면 된다. 사실상 여기까지 해도 거의 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다이나메시 한번 해주고, 면을 봤을 때 면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면을 줄여서, 잠깐만요.
면을 줄여준다. 16,000개 정도 해주고, 위쪽은 여기가 좁습니다. 아래쪽은 아래쪽은 요렇게가 좁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쪽은 요렇게가 좁고, 그래가지고 이게 대각선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위쪽은 앞뒤로, 아래쪽은 좌우로 폭이 넓다. 예,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빼주고요. 위에 삼각근이 있겠고요. 여기 적당히 다듬어주고, 결국에는 그 외형을 우리가 알고 있는 팔의 형태에 맞춰가지고 맞춰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그냥 스컬핑 잘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럼 구조에 대한 거는 왜 꼭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묘사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맞았다, 틀렸다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정보가 없으니까요. 이를테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행기들 중에 이제 그 저기 뭐지? 이를테면 헬캣이라는 비행기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 탐재기, 그 복엽식 비행기인데, 그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복엽식 비행기의 그 착륙할 때의 랜딩 기어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거를 그린다고요? 모르겠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료를 일단 찾겠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항공모함에 실려있던 함재기라고 한다? 그 함재기의 랜딩 기어라고 하니까 바퀴겠지? 그 바퀴를 막 찾고, 이게 동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 이게 바퀴가 뭐 2개로 되어 있는지 하나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막 찾아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없이 그냥 한다? 절대로 작업이 잘 나올 리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형태나 그런 거를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시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주면 돼요.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보자면, 자, 여기가 이두박근이 있는데요. 앞쪽에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여기가 삼각근이겠죠, 위에가? 그죠? 길게 생각해 볼 거 없겠죠? 어깨 근육. 어깨 근육. 앞뒤로 이렇게. 여기가 삼두박근. 뒤쪽에 오는 거예요. 세갈래근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거였죠. 그거였고, 여기가 손 등 쪽, 바깥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손바닥 쪽, 이렇게 온다 그랬죠. 그래서 손톱 쪽과 손바닥 쪽이 저렇게 교차되면서 생성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쪽에 이렇게 파이게 됩니다. 이렇게 파여요, 여기가.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생성되는데, 여기를
딱 맞춰줘야 된다. 근육이 이쪽으로 나오고, 이게 그 근육이 훨씬 발달한 사람들은 여기가 두 개, 세 개로 막 갈리거든요. 이게 엄지손가락 나가는 근육이 있고 새끼손가락 잡아주는 근육이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맞춰서 하려면 자료를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팔 아래쪽 근육들을 잘 찾아가지고 그거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잘 찾아가지고. 근데 요새는 저런 거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뭐지? 그걸 뭐라 하지? 헬스? 그쪽 관련 자료 찾으면 잘 나와 있어요. 근육들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팔의 기본형이 거의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잘 조절해서 이제 뭐 팔이 얇은 사람이다, 근육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손이 밑에 쪽에 오게 되는데, 손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손바닥이 이렇게 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냥 간략하게 손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되게 돼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렇지. 이렇게 되면 돼요. 방향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됐죠? 네, 엄지 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손바닥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손바닥이 여기가 얇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목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육도 이렇게 와줘야 돼. 이렇게. 이거 원래 안쪽에 몸체가 있어야 이제 쪽이랑 붙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될 건데, 삼각근은 보이는 것보다 좀 더 이쪽으로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몸 안쪽으로. 그리고 몸 안쪽 이쪽으로 붙어야 돼요. 여기가 쭉 위로 올라가서 뼈 쪽에 붙이는.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네, 이거 뿔끈뿔끈하게 돼가지고 좀 남자 느낌의 그런 팔이거든요. 여자 느낌의 팔을 만들어주려면 여기서 이제 뭐 요게 남자 느낌이다 해주면, 여자 느낌의 팔은 여기서 근육이 많이 적어지고 이렇게 팔이 얇아집니다. 실제로 근육의 양이 많이 줄고요. 요런 그런 그 팔에 저 근육이 표시가 되는 요런 구간 있거든요. 요런 구간, 이게 쏙 들어가는 부분, 요런 데에서 꺾이는 부분만 거의 조금 표현해주고 근육은 거의 표현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삼각근도 뭐 거의 뭐 표시가 안 됩니다. 여기도 뭐 이 정도로 팔이 근육이 있으려면 운동을 꽤나 하신 분이어야 되고, 거의 뭐 요 정도죠. 여기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나오는 구간이고, 보통 보면은 여기가 요렇게 돼 있어요. 그 무릎 뒤편처럼. 요 정도 흔적만 있다, 그 정도 해주면 되겠어요. 차이가 꽤 크죠, 남자 여자,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